친구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로 이야기로 돌아온 성경쌤 유나쌤입니다. 오늘은 성경쌤과 유나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떠한 진로를 꿈꿨었는지부터 현재 대학생이 된 지금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진짜 이런 직업이 하고 싶다라는 게 특별하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 뭔가 적당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궁금하고 뭐 과학자라는 직업도 궁금하고 아니면 뭐 피아니스트도 궁금하고 되게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직업이 하고 싶다고 딱 하나 꼭 집을 만한 직업이나 진로를 꿈꾼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과학을 제외한 국어나 수학 그리고 사회 과목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외고를 진학해서 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고에 진학을 하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좀 내신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외고에 진학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꿈이랄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문과생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고등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도 과학탐구 과목을 배웠어요. 문과인데도? 그러니까 그냥 문이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생명과학 1이랑 지구과학 1을 모두가 배웠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문과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그 두 과목을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는 뭐 외고나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직업 다 문과랑 가까운 직업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과학 두 과목을 배우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완전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을 그 두 과목을 배우면서 처음 느껴봐서 그러한 약간 좀 희열을 처음 느껴봐서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중에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생명과학 과목에 조금 더 흥미가 있어서 그때부터 뭔가 생명과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완전 이과 쪽으로 틀었던 거네. 과학을 싫어했던 문과생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생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현미경 같은 걸로 실험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요즘에 코로나 검사하면 PCR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도 PCR 이용해서 실험 같은 거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 흥미에 잘 맞아서 생명과학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완전히 꽂힌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도 그때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그 직업에 조금 맞추고 그 학과에 맞추면서 이제 수시를 6개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시 6개에서 아주 쓰디쓴 탈락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입시를 망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과 수학 막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이런 걸 하려니까 그래서 수학 때문에 계속 이과로 한 번 더 입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과로 전과를 해서 저는 새로운 두 번째 꿈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그 꿈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대학에 와서는 제가 전공이 인도어과다 보니까 나무위키 전공 등판을 보신 분들은 알겠죠? 제가 인도어과라는 것을. 그래서 인도어과다 보니까 1학년 때는 힌디어 과목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 관련된 지역학이나 뭐 사회문화 관련된 과목들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언어 전공을 꿈꿔왔던 사람인 만큼 힌디어 과목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힌디어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생각을 했었고 2학년 때부터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면서 뭐 경영학에도 회계나 뭐 마케팅이나 뭐 유통이나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좀 콘텐츠 마케팅 같은 마케터를 꿈꾸고 있고 그래도 마케터가 되더라도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언어를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에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면 특히 마케팅이 좋았던
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거나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뭔가 실현될 때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낸 아이디어가 딱 세상에 빛을 발했을 때 그거보다 큰 보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좀 진로로 삼았고, 그래서 그 진로를 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빌려쓰는 지구스쿨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학교 마케팅 학회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또 배우면서 조금 더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성이 담긴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가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의 진로를 정하기까지 되게 긴 과정이었고, 물론 그 안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또 이렇게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 때 학교에서 되게 진로 중심의 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막 진로 탐색을 한다거나.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난 외교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외고를 진학을 하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심리학이라는 그거에 꽂혀요. 중학교 때 친했던 선생님께서 그 카네기라는 분의 인간관계론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탐구를 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외고 준비를 하면서도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심리학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그렇게 심리학자라는 꿈을 그때부터 꾸게 되면서 이제 외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도 3년 동안 계속 저는 심리학자를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심리학을 응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냥 계속 심리학자라고 그 생활기록부에 그 진로 작성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리학자라고 계속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나 쌤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갖 독서라던가 뭐 세특이라던가 다 심리 쪽으로 풀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6개 학과를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심리학과를 넣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저도 유나 쌤이랑 똑같이 재수를 하고 전 삼수도 이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입시 공부를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심리학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입시를 이제 하는 동안에 심리학과에 가서 이걸로 내가 심리학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려면은 대학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대학원까지 그 감수를 할 정도로 이 직업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재수를 하면서 심리학자라는 꿈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막막해졌어요.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과를 넣어야 될지 아무것도 가이드가 없다는 게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훨씬 폭이 넓은 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딱히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 과를 갔을 때 거기서 진로를 찾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과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텐테크놀로지라는 과를 다니고 있는 것도 창작물을 만드는 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학과에서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제 꿈을 찾기도 했고 무작정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선경쌤도 입시를 결국에 3번을 거친 거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입시를 여러 번 겪은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내가 원하는 직업을 맞아요. 결국에 찾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3년 동안 이 과를 위해서 준비해온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어렴풋하게라도 진로가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동기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빨리 가닥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조금 생겼었고 저는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해봐야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라도 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그냥 무작정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케팅 공모전도 여러 차례 나가봤었고 이제 어플을 만들고 기획하는 공모전에도 나가봤었고요. 밴드 동아리 이런 것도 했었고 그냥 무작정 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맞고 어떻게 안 맞는지를 좀 가려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되게 우연찮게 영상학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다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디벨롭 해가면서 이제 편집을 해가면서 그 영상 자체를 구성해가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어떤 작업물 하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연찮게 영상학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안 맞았던 활동을 하는 건 시간 낭비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안 맞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도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내가 영상을 계속 하려면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PD라는 직업을 이제 꿈으로 새로 가지게 됐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크고 있는 만큼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도 PD를 많이 모집을 하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영상을 기획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PD 준비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빌려 쓰는 지구스쿨에서 영상을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해 나가는 것도 그거의 일환일 거고 실제로 입사 준비를 이제 하려고 논술이나 작문 스터디도 따로 구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읽으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얻는 글이라던가 그런 생각 같은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면서 PD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MPP 스쿨 친구들도 혹시 꿈을 가지는데 고민이 있다면은 다방면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뭐 다양하게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한테 맞는 진로는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잘 모르는 거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MFP 스쿨 선경쌤, 유나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로 이야기 꽃꽂인 흥미롭게 잘 들으셨나요? 저희 얘기를 들으셔도 알겠지만 진로라는 거는 되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찾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MFP 스쿨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서 꿈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 MFP 스쿨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MFP 스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